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억부론이죠. 예, 적천수 청년 제15장 화상이에요. 예, 지난번에 화상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요.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원문이라고 했어요. 화한 것이 진짜를 얻었다면, 예, 오직 그 화한 것으로 논하라. 화신은 오히려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이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그래서 말을 하라. 연관되었는지를 둘러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시주가 있고요, 임시주가 있어요. 근데 임시주는 너무 제가 한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걸 한번 읽고요, 그리고 또 자평진전에서 심여천 선생이 합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또 논하고요. 오늘 사례명조 3개로 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임시가 말하였다. 합의대형 화하는 원리는 옛날 황제께서, 이거 지난번 원문에서 읽어드린 거예요. 환구에 올라서 제사를 지내 하늘로부터 식간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뜻이죠. 이에 대여라는 신하에게 명을 내려 12지를 만들어 자축인묘 진상이며 그를 짝을 삼게 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일간을 천간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러한 합의 유래로, 즉 천은 일이요 지는 어쩌고 해서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이렇게 내려고요. 그 수를 또 추리해서 갑은 일 을은 이 이렇게 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으로 했어요. 마치 낙서에서 5를 가운데 두고서 1을 만나면 6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갑기 합이 돼서요, 또 2가 5를 얻으면 7이 되니 을경 합이 되는 것이요. 3이 5를 만나면 8이 되는 것과 같이 병신 합이 되고요. 4가 5를 만나면 9가 되는 것 같이 정임 합이 되고요. 5와 5가 만나서 10이 되듯이 무와 개가 함께 합이 되는 것이다. 합을 하면 8번이에요. 화하게 되어 있으니 화하는 것 역시 오토를 얻는 후에 얻어지는 다섯 번째 토예요. 오토가 아니라요. 다섯 번째 토를 얻은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토란 곧 진토라는 거예요. 진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제 조금 이따. 진토는요, 봄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삼양지절에요 보면, 시절에 생물이 체가 돼서 기운을 열어 움직이게 하여, 이게 이 진자가요, 꿈틀거릴 진자도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곧 또 이렇게 되면 옛날에 농사 질 때 소에서 뭐 밭갈이라고 하죠. 그러면 땅이 넘어가는 버릇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기운을 얻어 움직이게 하여 움직이면 변하고요. 변하면 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식간의 합은 다섯 번째 진토예요. 맞죠? 자리의 이름은 화한 기운에 원신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갑기가 갑자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갑목일주, 갑년에 태어나거나요, 갑일에 태어나거나, 아니 기일이라고 하죠. 기일에 태어나면요, 기일에 태어나면 이래요. 이건 월이고요. 그럼 월을 어떻게 잡냐? 갑자 을축으로부터 갑자서부터 시작해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이라고 해서 무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진이 뭐예요? 무토가 올라와 있잖아요. 또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하토가 돼 있으니까 갑자서부터 시작해서 갑일주에도 진시에는 무진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일주가. 그래서 연에서 관계된 건 월이고요. 일에서 관계된 건 뭐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은요, 월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구의 공전이죠. 지구에 태양이 한 바퀴 돌 때 12달이 되고요. 12달이 되죠. 분명히 지지가요. 그리고 일주는 지구의 자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가 한 바퀴 돈 것을 요즘은 24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천만에요, 12시각을 했다. 그래서 2시간이 1시각이 돼서 12시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12월이 되고요, 하루는 12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학인데요. 아주 만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만년을 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을경은 뭐서부터 시작해요? 병자서부터 시작해요. 자서부터 자시. 예,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 자, 갑기 합토가 되죠? 그럼 토가 되는 극하는 목부터 시작을 해요. 자를 붙여서. 갑자 되는 거예요. 자, 을경합 금이 되죠? 금을 극하는 뭐예요? 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신축, 병자신축이죠. 예, 그래서 이민개묘, 갑진을사, 갑진이에요.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그러니까 자, 병자, 정축, 이민, 개묘, 갑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을경합 금이 나오면서 경금으로 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병신은 무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5번째 자리가 되고요. 정임합은요, 목이 되니까 극하는 금서부터 시작해서 경자신축, 이민개묘. 갑자는, 무게는요, 합화가 되죠. 이걸 극하는 자수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임수서부터요. 임자, 개축. 그래서 자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 천간에 이것을 극하는 오행이 되면, 진토 속에 위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게 지금 화가 됐으니까 병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병진. 네, 맞죠? 네, 이렇게 돼서 화하는 게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세에 이르러 얻어서 전하는 자가 적으며, 철저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용을 만나서 화한 것이라고만 믿고 알고 있으며, 5번째 진토를 만나서 화한 것은 알지 못한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원리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진토가 용이라는 선을 억지로 끌어다 뜻을 만든 것으로, 만약 결과적으로 진토가 진짜 용이라면 진년에 태어난 사람은 용이 되어 다니는 곳마다 비를 뿌릴 것이고, 인년에 태어난 사람은 호랑이가 되어서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느니, 그런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한 상태에서의 작용에 이르면 역시 희신귀신의 배합의 원리가 있으니, 맞습니다. 화하는 게 절대 관운으로 오면 안 돼요. 오늘도 사람 명저 3개가 있는데요. 썩 대운이 좋게 흐르질 않아요. 물론 임철조 선생은요, 화한 오행을 폭넓게 봐서 그걸 합격이라고 하지만 합격은 되질 않아요. 그냥 그 신이 강해져서 그 신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화한 신을 논하는 것은 누구냐? 심여첨 선생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이따 심여첨 이론을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철조 선생이 얘기한 것이고요. 그냥 그렇게 뭐 이 양반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아니든 뭐 하든. 자, 그래서 심여첨의 자평진전 얘기를 할게요. 이 심여첨 선생의 자평진전에서는요, 화신을 이렇게 해요. 화한 오행을 따라 격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천간으로 화한 오행이 투출해야 되죠. 또 그 화한 신이 득시득령을 해야 돼요. 반드시 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요. 사지의 국을 이루면 된다. 예를 들어 정임 합파 목이 되고 지지로 어떻게 돼요? 해묘미를 갖추든지 인묘진을 갖춰서 목국이죠. 춘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대기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미월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목지라 다음 등급의 귀함이 있다라고 해서 해미월은 그렇게 써 귀함이 없다라고 해서 인묘진 아니면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야 국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술, 정묘, 이민, 갑진색인데요. 이거 제가 뽑아놨으니까 빼드릴게요. 일품의 귀격이 된다. 근데 대운이 썩 좋지는 않아요. 묘로 대운도 화한오행을 반기고요. 더불어 화한오행이 인수와 재운과 식상운은 역시 좋은데, 불리한 운은 뭐냐? 관살운이라는 거예요. 네, 관살운이다. 해서 심여첨도 역시 합격에 관해서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심여첨에 추천한 이 오행을 한번 볼까요? 갑술, 정묘, 이민 볼게요. 썩 대운이 좋지 않아요. 영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심여첨의 추천. 네. 지금 막 해놨습니다. 예. 이 사주가요, 정임합목해서 진토도 이게 목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용신이에요. 목체예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화는 좋죠. 미터도 관계없어요. 이건 좋아요. 근데 천간으로 경신금오고요. 신유은 오고 이건 분명히 관사론이라요. 좋지 않습니다. 대기격이 썩 될 리가 없어요. 그냥 화기격은 됐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지는 괜찮습니다. 기사 좋고요. 경대운은 안 좋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물론 또 더군다나 경대운이 되면요 간목을 건드리고요 정임합을 좀 건드리겠네요. 금생주를 해서요.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이 신유대운이 제일 안 좋죠. 격을 깨니까요. 국을 깨죠. 국을. 자, 337번은 끝났고요. 이것도 화토격이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화토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기 합토되는데 태어난 월이 신월이고요. 더군다나 갑을목 비견갑이 있어서요. 토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칠살격으로 보셔야 돼요. 지난번 강의한 겁니다. 이 338번은 토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이건 분명히 토합격이에요. 그냥 각기 합토의 수월에 태어났죠. 이거 사진 다 똑같죠. 임수는 제격이 식성격이니까 그러니까 화토격에는 뭐예요? 제격이 되죠. 토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걸 제격으로 봤죠. 그러나 제격도 되질 않죠. 토합격이 맞네요. 이거 제격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천간으로 추출한 것도 없고요. 제격은 맞네요. 제격은 맞고요. 일주로 봐도요. 그러나 화한 토격으로 봐서 이 임수는 또 이것도 제죠. 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쫓아옵니다. 충분히. 자, 오늘 339번 하고 3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339번인데요. 정임합파에서요. 이것도 목으로 다 가려고 하긴 해요. 가긴 하는데, 금이 없으니까, 그래도, 쫓아는 갈 수 있습니다. 목체 금토용조에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목화를 쓰는데, 뭐를 써야 되냐? 화를 쓰겠군요. 맞습니다. 우화에 뿌리를 내린 정화를 쓰겠네요. 그래서 일단 화를 용신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운을 보십시오. 썩 좋은 대운이 아니죠. 자, 임수생호 중춘 화상 사진 진짜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지만 썩 제 맘에는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합격에 대해서 철저선생은 좀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요. 최희 간목 원신이 투로했다? 그러네요. 여기 원신이 투로했어. 좋습니다. 화기유여 화한 것이 여유하니까 유여죠. 이게 바로 철저선생의 아주 철칙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마땅히 설하나 극보다는 설이 좋은 겁니다. 그래 만일 화한 신이 토수 빼어나다 이런 거 빼어난 기운을 토해내는 거예요. 희기 자하 오 목생화 했으니까 오화가 토수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생의 진월이에요. 오생의 진월이죠. 그래서 수기 유행을 하니까 화생토하니까요. 소년 과갑하고요. 한원 명고했다라고 하는데 애석한 것은 뭐냐? 중운의 수왕지지라. 맞습니다. 미능현질.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끝내는 어디에? 현재. 이게 고을 현자거든요. 고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님. 원님이 된 거죠. 썩 대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정의합파 목격이에요. 소년과합하고요. 미능현질이죠. 그래서 목성의 희신이 화성이에요. 그래서 화한오행이 용시되고 그 오행의 식상성이 희신이 되는데 대운에서 희신을 충고하는 순이 들어와서 어려운 사주가 됐죠. 그래서 체형노를 보면요. 목오행이 6.7이에요. 화가 3.2로 충분히 화를 용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오행이 1.7, 금 0.0이죠. 그래서 여튼 금오행이 없는 바람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썩 대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339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예요. 간목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수가 이게 들어와서 참자 오화를 끄니 참 안 좋죠. 싹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목은 치니까 물론 수목화를 써야 되는데 화기격으로 봤죠? 이건 화용신이고요. 썩 그렇게 대운이 좋게 받쳐주질 않아요. 나머지 두 개도 그렇습니다. 폭넓게 지금 이건 상관격으로 제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정임한 목을 했다라고 해서 있는데 물론 겁재가 저렇게 흉해요. 저 겁재는 아주 흉한 장성을 하죠. 개수를 꺼요. 모아주 거고요. 차여 전조치환 일묘자. 그러나 묘자 하나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시간이 1시간 빠른 거예요. 같은 이모일이니까 뭐죠? 계묘 갑진시예요. 그러니까 1시각이 이게 앞선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일주에서 시간이 빠져나오니까요. 같은 이모일주니까요. 화상갱진, 더욱 화한 것이 더욱 진짜다라고 하는데 참 화신은 더욱 여유가 있다. 맞습니다. 목이 지수가 1.1이 더 강해요. 끓이는 건 개수가 쟁제, 개수가 겁재, 쟁제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연간에 기토는 뿌리가 없어요. 출은했으나 떨어져 있어서 무근이고요. 물론 거기 개수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오화 민흥유행, 오화가 갈 데가 없잖아요. 토가 있어야 되는데. 차 개수가 진실로 곧 탈표지 개개라라고 해서 이게 표는 뭐예요? 깃발이거든요. 탈표예요. 그걸 뺏었다. 그러면 결국 뭐야? 장수의 길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 표가 되죠. 그걸 뺏은 계기 됐어요. 그래서 주인의 표를 뺏어간 것이다. 겁재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참 비록 중향방이나 끝내 훌륭 출사는 못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치는데 가서 냈지만 지환 일묘자가 아니라 앞에 명주와 태어난 시간은 갑진시이고 이 명조는 1시각 빠른 계묘시예요. 전조는 화환오행이 같은 간목이고 찾아오는 시간의 개수가 화하려는 일간의 임수의 겁재가 되어 화파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병적인 존재의 오행이다. 더해요. 전조와 같은 화오행이 용시인데 대운에서 기신이 수운이 들어와서 겁탈표를 뺏겼어요. 깃발을 뺏긴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 표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듬지, 우듬지라고 해요. 우듬지. 이렇게 딱 쓴 거. 우듬지를 탈취하는 계기 되었다. 우듬지. 우리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이 역시 아까보다 더 강해요. 아까는 6.7이었어요. 근데 7.6이죠. 0.9가 많아요. 화가 3.1이어서 충분히 용신이 되죠. 수행은 1.3인데 객신이에요. 그래서 목체 금토 용조에서요. 용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수목화 중에서 화목오행이 용신이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주가 됐습니다. 자, 봅시다. 역시 이 사주도요. 중년 때 운이 수운이 와서 340번입니다. 네. 이렇게 하얗죠? 이 목용신을 잡아놔서 그래요. 목용신을 잡아놨는데, 아까는 화용신을 잡으니까 수운에는 뭐죠? 빨갛게 됐죠. 목용신을 잡으면 그래도 수는 하얘져요. 네. 이게 맞을 겁니다. 340일이에요. 자, 이 사주도요. 개수생어, 개추. 그래서 목의 합파에서 병술, 이거 화를 또 하는데 저는 뭐 임수가 또 갈 길을 막네요. 병화 투출해서 통분을 해서 화화가 사진, 화한화가 사진이라 하는데 가만건 시간에 투 임수가 또 수국병해요. 임수가 병화는 극한이 한지 중향방밖에 못하고요. 직지 묘운이 돼서 여기까지 가네요. 임수 절지하니까 도지연, 어디에 지연으로 발탁이 됐어요. 3번씩이나 영입을 했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역시 임수가
어떻게 봅니다. 재성을 뺏는 바람에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 겁제의 아주 비겁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심해천이 겪음으로 합격을 설명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도 철저히 합격으로 보고 용신을 잡았다. 이 같은 양인의 이런 차이를 해결해진 이론은 명략적으로 이제 이게 정단님이 만드신 지수법칙이에요. 이 명제 역시 화한신은 화오행을 용신을 한다면 기신은 겁제예요. 임수가 될 것이고 대운의 천간으로 기구신운이 들어와서 안 좋죠. 네,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토오행이 6점이에요. 금이 3.0 그리고 목이 0.0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토가 없으니까 목이 없으니까 화하는 오행에 그래서 하지만 토체에서 목수 용전대 또 쓸 수가 없어요. 수목을. 그래서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토금에서 토화 오행이 용신이 된다. 태움 역시 안 좋겠죠. 네, 봅시다. 341번요. 네, 맞습니다. 이때 갑진대운도 좋아요. 진토는 안 좋겠죠. 진술충하고 난리가 나는데 물론 토체라 아무 관계 없겠네요. 말년은 좋네요. 말년은 토체니까요. 토가 체예요. 그래서 화토를 쓰는 용조예요. 이 사주는요. 화가 용신이죠. 그러니까 수가 다 이렇게 뻘받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화상을 이제 끝내고요. 가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다음 강의는 가종이에요. 종격도 여탄 여러 가지니까요. 철초 선생의 폭넓은 가종격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종이나 화상에 대해서 좀 폭이 넓습니다. 또 그래도 냉정하게 우리 프로그램에선 화와 또 아니다. 그냥 체가 강한데 용신이 없어서 그 체를 따라가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솔직히 여기 종에서 화에선 실제적으로 화한 오행을 용신으로 쓰는 것은 한 개뿐이 없었어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종강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